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상세가 좀 넓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자산이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청소년들 다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통계가 나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28만 명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지역사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 따로, 가정 따로, 지역사회 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창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건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거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본 바를 그대로 전한다면 거창이라고 해서 특별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여느 동네랑 같은데 다만 그 안에 있는 작은 거창고라는 학교 자체가 자기네 그 시계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창이라는 곳이 여기 거창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창을 처음 가봤었거든요. 이 책 때문에. 근데 거창이 저는 되게 이렇게 시골이라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연상되는 시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거창에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창고뿐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대성고라고 있어요. 또 여기도 또 공부 잘하기는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근데 달라요. 교육 철학이 다르더라고요. 거창고는 그 공부를 딱 이렇게 시키려고 시키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기는 좋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날 거창고에 이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취재를 다녔는데 토요일에 아침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성원 선생님 작업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한 5-6명이랑 같이 그 아침에 짐을 싸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와서 밤을 샌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나름대로 끌어주지만은, 의열반이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끌어주지만, 성적이 쫓아오지 못하는 애들을 그렇게 선생님이 밤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창고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 학교 밖 아이들이 28만 명이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제일 마음을 확 와닿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원 제목은 Mother's Reckoning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엄마의 기억 뭐 이런 제목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1999년도인가 99년도가 아니다 93년도인가 콜로라도 주에서 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는 다큐멘터리의 그 사건이죠. 그 미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3짜리 학생 2명이 자기네 고등학교에 12시 아이들이 급식실에 많이 모일 만한 시간을 급습해서 그 급식실 입구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그 폭탄이 자기네 뜻대로 터지지 않자 미리 준비해뒀던 총을 가지고 가서 무참히 아이들을 죽였죠. 13명이 죽었나 그렇고 선생님도 죽고 막 그런 거의 이런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어지는 총기 사고의 원조격인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2명의 남학생 중에 딜런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저는 이 책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그 사고가 나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엄마가 쭉 자기가 지금은 아들이 죽고 없잖아요. 쭉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뭐 그동안에 느낀 감정들 이런 걸 쭉 써내려간 책인데 너무 의외였던 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지른 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당연하게도 분명히 아마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 뒤에는 문제 엄마가 있다 해서 분명히 아마 사랑을 못 받고 방치된 아이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그 딜런의 엄마 수 프리몰드는 굉장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아주 좋은 엄마더라고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 엄마들보다 좀 자유분방한 면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제가 보기에 한국 엄마보다도 조금 더 과할 정도로 아이를 누구 친구 집에 보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 친구 집에서 어떤 영화를 볼 건지까지도 간섭하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간섭이 아니라 그쪽 부모가 우리 아이를 지금 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그거 말고 조금 더 좀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않은 영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너무 멀쩡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멀쩡한 가정의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에 훅 와닿았던 게, 의외로 문제 뒤에 문제 엄마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엄마,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쁜 엄마 밑에 나쁜 애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의외로 부모는 너무 별론데 애는 되게 괜찮은 애들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너무 괜찮은데 애는 좀 부모보다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엄마는 굉장히 좋은 부모였는데 그런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실 사서 읽게 된 배경에는 그 추천사 중에 그 조한혜정 교수의 추천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적어놓은 게 지금 잠깐만요. 그 조한혜정 교수의 추천사가 어떤 것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 책은 그 진리를 일깨워준다. 어둠이 깔린 시대를 보지 않는 맹목적 양육에 대해 성찰하는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자식을 잘 키우려고 지금 다들 경쟁적으로 혈안이 돼 있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 다 지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지금 너무나도 공부에 다들 매몰돼서 아이가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할 틈 없이 부모들의 공통된 가치관이 일단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자,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 알았어. 뭐 생각을 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 사실 성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고민해서 결정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왜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러면서 아프잖아요. 아플 때 근육이 파열되는 거예요. 그 파열된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이거 할까 그 선택의 상황에서 좀 바보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선택해서 실패도 해보고 이거에서 좋았던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가 너 지금 바쁜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어딨어,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다 공부만 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럼 대학 가서 옛날에 우리 때는 철학 에세이도 하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무원 준비하거나 막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때도 또다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내 눈앞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심지어 제 있는데 대학교 졸업반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취업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취업학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도? 취업학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 아이의 입사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전공이 뭐지? 그리고 너 스펙이 뭐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는 지금 우리 5월 달에 여기 회사에서 입사 그게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넣자. 완전히 이거는 수시로 대학 원서 쓰는 거랑 똑같이 입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예요. 언더우드 그 학과예요. 그래갖고 국제학부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CJ에 이번에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게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취업학원의 그 컨설턴트가 안 돼. 그거는 해외 명문대 출신들이 다 들어가니까 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서 이 아이가 몇 군데 원서를 쓸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이걸 다 얘기해주는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마다 다 도와주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애가 생각할 틈도 없이 성장해버린 거예요. 몸만. 아직 정신은 애기 상태를 그대로 있고 몸만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결혼조차도 배우자를 고르는 일도 엄마가 다 해줘버리면 대체 이 아이는 언제 성장하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내 아이의 성공에만 매몰돼서 달려간다면 학교 밖 아이들은 아마 28만 명에서 한 48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사회 자체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저희 학번 제 동기들은 공부 지지게 안 했는데도 다 취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갈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당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선진국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같은 자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자기 자산 가치가 같이 올라갔는데 아르헨티나로 가신 분들은 자산 가치가 같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일에 무관심하고 그냥 단지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내 아이도 잘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1등석에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에서 사실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거는 제가 건의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